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오늘은요, 화장품을 출시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각 문제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색깔 같은 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 같은 경우에는요, 구현하고 싶었던 색깔이 실제로 재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컬러의 편차가 너무 심했을 경우, 인쇄하는 곳마다 프린트의 잉크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색상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되게 많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인쇄 오류입니다. 영어 스펠링이 뭐 좀 틀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의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공장도 문항 검수를 하다가 못 찾아주실 수도 있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티트리 마스크팩에 TEA 트리 마스크팩이어야 되는데 TEE 트리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오탈자가 들어갔지? 내가 왜 이걸 눈치를 채지 못했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되게 많이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이제 제형의 변화입니다. 샘플을 받았던 최종 샘플이랑 본 생산으로 했을 때 그 샘플이랑 생각보다 제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숙성하는 거에 따라서 제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실험의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샘플 했을 때의 제형이랑 막상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 제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색조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할 때마다 로트 편차가 좀 심해서 색깔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색깔을 원했는데 A-의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있고 연구진 쪽에서 이 색깔을 원래 색깔이랑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지 못할 경우 본 상품이 색깔이 아예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슈도 있을 수 있냐면요, 화장품 전성분표를 잘 받아서 이걸 디자이너님들이 문안을 했는데 공장에서 문안 검수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능성 성분이 막 빠지게 된 경우라든지 인쇄에 있어서의 누락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상자의 디자인이 완전히 뭐 뒤틀렸다든지 뭐 그런 엄청 큰 이슈가 아니면은 단상자의 색깔 편차 뭐 이런 거 이제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색깔 정도 이슈 같은 거는 감안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은요, 손실이 나는 그 비용하고 출시가 지연됐을 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절대 출시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용물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생산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패키지나 제형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슈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색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컬러가 조금씩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미 제조가 다 됐고 색깔이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컬러명을 변경한다든지 톤다운을 시켜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해서 재가공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패키지 인쇄 오류 같은 경우에는 라벨 스티커 같은 거를 다시 덧바른다든지 출고를 아예 지연을 해서 재생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수출용인지 국내용인지에 따라서 이게 꼭 리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꼭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어 파트에 약간의 오탈자가 있었다. 영어 부분은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제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 문구가 완전히 좀 수정을 한다든지 기획이나 컨셉 같은 것들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소비자가 좀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파트인지 아닌지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파트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품 출시 직전에 이런 문제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용기 샘플링하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단상자도 시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품 출시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늘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뭐
용기 샘플링을 통해서 튜브의 컬러가 진짜 내가 원하던 컬러가 맞는지를 체크를 한다든지, 또 라벨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서 이게 사이즈는 잘 맞는지, 인쇄가 막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등, 여러분들께서 약간 시제품에 비용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이혼에 방지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내용물을 담아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마켓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이슈를 방지를 함과 동시에 마켓 테스트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브랜드 제품들을 런칭하면 가끔 이슈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흔히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각 상황별 대처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